어르신 한 분당 네. 100에서 한 140만 원 정도의 네.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돌봄업은 어떤 매출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 대기업들도 진입하는 아주 커가는 유망한 산업군이죠. 제가 서비스 시설을 갖고 한다 했을 땐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시거나 네네. 이제 제2의 창업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분당 그러면 어느 정도의 통상적인 수익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그 요율이 있죠. 통상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어르신 한 분당 네. 100에서 한 140만 원 정도의 네.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매출이죠. 네. 네,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긴 뭐 수익은 뭐 임대료가 또 그럼요. 나갈 수도 비용을 있고 빼야 되니까. 네, 또 용역비가 나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네. 명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업은 어떤 매출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렇게 한 분당의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설의 사이즈나 정원에 따라서 매출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20명 된다 그러면 네.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20명 그렇게 단순하긴 하지만 이제 20명을 채우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일단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개인의 역량. 본인의 영업으로. 네, 본인의 영업으로 채우겠죠. 또 그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실 거고. 근데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본사의 어떠한 노하우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편하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네. 그러면 본사는 그러한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특히나 케어닥 같은 1등 사업자들은 그러한 마케팅과 또 어르신 모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대행을 해드리고 네. 홍보도 해드리고 네. 또 어떤 팁들을 또 드리게 되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원까지 쭉 찰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제공해드리는 것들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영업을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 길에 나가서 네. 어르신 보고 네, 이렇게 네. 올래요? 가입할래요? 네, 네. 이렇게 영업을 직접 하는 건가요? 그 영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쉽게 말하면 직접 그 거리에 나가셔서 영업을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으실 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숍을 오픈하신 분이 지금은 흔치 않지만 전단지 들고 나가서 손님들 지나간 손님한테 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근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채널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뭐 키워드 광고라든가 뭐 결국 마케팅. SNS 네. 채널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개인이 하기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사는 그러한 어떤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구독자나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맹점이 들어와서 우리가 본사 차원에서 홍보를 해줬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는 그 이용자 입장에서 시설을 어떻게 찾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용자분들도 어떤 시설을 찾고 싶을 때 떠오르는 거는 핸드폰 들고 검색하겠죠. 네. 주변에 가까운 어떤 시설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근데 그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거나 어떤 컨텐츠가 풍부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이 필요한 거구나.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제가 서비스에서 네. 이제 방문 요양을 아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수익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랑 어떻게 관리나 인허가 이런 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희 케어닥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의 상담을 받으시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되게 되면 가맹 계약을 맺게 되죠. 방문요양을 예로 설명드리면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 내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저희가 도와드려요. 또 그 사무실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게 앞으로 사업성에 도움이 될지를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하시는 게 맞을지 하남으로 넘어가서 하시는 게 맞을지 저쪽 은평구에 가서 하시는 게 맞을지 그런 시설의 수나 또 노인 인구분들 또 혹은 뭐 소득 수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권유를 드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그 공사가 들어가는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내부에 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부착물과 그다음 컴퓨터, 책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기본적인 사무실 형태를 갖추게 되죠. 그런 것들을 좀 놓게 되고요. 근데 물론 그런 비용들은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뭐 2천만 원 미만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금액은 작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 공간만 깨끗하게 구성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나면 거의 그와 동시에 저희 가맹본부에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뭐 어떤 교육,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영업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방법. 근데 인허가도 저희가 또 동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서류 작성과 그다음에 관공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가서 그 담당자분들 인사까지 시켜드리죠.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화도 해가면서 서로 안면을 좀 트라는 입장에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이고 저희가 제공하는 마케팅 채널은 어디고 이런 것들 교육을 다 시켜드리고 또 질문에 이제 요양보호사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케어닥은 그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서 보내드리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풀이 있죠. 네,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 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풀을 제공을 해드리고 매칭을 또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방문요양센터의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풀들을 잘 활용하셔서 요양보호사님을 적재적소에 잘 파견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A부터 Z까지의 그 과정을 저희가 처음 계약을 맺기 전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설치 신고가 끝난 다음에 오픈을 하셔서 이제 수급자 어르신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옆에서 봐주면서 한 명, 2명, 5분, 10분 쭉 모이면서 마케팅도 해드리고 같이 현장 가서 상담하는 거 동행도 일부 해드리고 지역 내에서 자립을 해가면서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코칭을 해드려요. 그 지금 현재 뭐 지점이 어느 정도 지경은 9개 지점을 운영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은 작년 말까지 13개였는데 올해 벌써 19개로 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니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좀 퍼스트 모버로서 이미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부분이나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제가 또 법률을 또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요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좀 구조화해서 본다 그러면 이 시장이 계속 커가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 시니어 산업은 개인과 법인과 어떤 대기업들도 진입하는 아주 커가는 유망한 산업군이죠.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프랜차이즈 영역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영역은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커피 같은 외식업, 또 학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어떤 아이템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서 설명드린 이 시니어 산업군이 그 자체로도 존재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창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영역 안으로 하나의 좋은 사업 모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프랜차이즈의 옷을 입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쪽 시니어 산업 영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영역으로 흡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성진 본부장님과 이제 창업의 전반적 얘기하다가 어쨌든 저희가 시니어 채널에 맞게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과열된 시장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또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문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댓글에 댓글에 아마 남겨주실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본부장님께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